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이한탁 씨에 대해 연방법원이 25년 만에 형 선고를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양한 추석 잔치와 퍼레이드가 열릴 계획입니다.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전산장애로 인해 비민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긴급 상황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기영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자신의 친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이한탁 씨. 올해로 79세인 이 씨가 25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유죄 판결과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7월 29일 새벽 펜실베니아주에 있던 한 교회 수양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한탁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20살 딸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딸 지연 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이한탁 씨의 옷에서 발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씨를 방화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화재 원인에 대한 변호인 측 보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기준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유죄 판결과 종신형 선고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8일 이 씨의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검찰이 앞으로 120일 안에 이 씨를 새로운 증거로 재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피를 골드버그 변호사께서 연방법원 판사에게 베일 모션이라는 제가 한국말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보석인데 가석방 보석이게 되겠죠.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혹시라도 오케이 하게 되면은 2, 3주 안에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재기소가 쉽지 않아 이한탁 씨는 복역 25년 만에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고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선 매년 다양한 추석 잔치와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다음 달부터 펼쳐지는 추석 잔치들을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 추석맞이 행사의 첫 번째 포문은 뉴저지 한인회가 준비하는 추석맞이 대잔치입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대잔치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리치필드팍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연예인 공연과 장터 먹거리, 씨름대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 연예인은 지금 아직 활동은 안 됐습니다만은 JK 김동욱 아니면은 김조한, 길구봉구, 수호씨, 길미씨 팀원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섭외 확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4일엔 맨해튼의 중심가를 대한민국의 물결로 수놓습니다. 제34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8가부터 27가까지 6th 애비뉴를 따라 행진합니다. 매년 뉴욕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200여 개의 한인 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많은 타인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프닝 시간이 너무 짧아요. 4시면 끝이 나서 지금 현재 메시 백화점 앞에 헤럴드 스퀘어는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우리 코리아타운이 더욱더 번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행사의 대미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입니다. 올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2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플러싱 코로나 파크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또 우리 동포들이 또 근접 지역이잖아요. 여기 코로나 파악이 저기 랜더사일보다는 오기가 좀 쉽고 걸어서도 오기 쉽고 가까워서 그냥 한인들도 많이 오겠지만 아마 외국 사람들도 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9월부터 열리는 이들 추석맞이 행사들은 한국 연예인 공연과 전통 공연, 전통놀이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동시에 미주 사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국무부가 데이터베이스 전산장애로 인해 차질이 생긴 비민 비자 발급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 상황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영사통합 데이터베이스 전산장애가 이어지면서 일부 비인민 비자 발급에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무부와 국경세관보호국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민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케이스별로 심사에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거나 생사가 오가는 실질적인 위급 상황만 해당된다며 중요한 사업상 약속이나 취업 관련 일정은 긴급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혜택은 이미 심사가 끝나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산장애로 비자 스탬프 인쇄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되고 해외 공간에 특별 여행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 여행 허가가 승인된 여행자는 항공기 탑승 시에 이 여행 허가 서한을 제시하면 되며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이 서한을 보여주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비자 면제 신청서와 $585의 수수료 납부도 면제됩니다. 한편 국무부와 국경세관보호국은 특별 여행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로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과 같은 날 행사가 중복되면서 동포들의 화합 차원에서 취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지난 8일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15일 예정이었던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당초 퀸즈 지역 한인들의 행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가 뉴욕 광복회, 뉴욕 평통, 뉴욕 총영사관 등과 공동으로 같은 날 대동연회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광복절 행사가 중복되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동포들의 화합을 위해 행사의 취소를 결정했다며 다만 앞으로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 개최 여부를 미리 동포와 동포 단체들에게 알려 혼선이 일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등 전국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기영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 이미지 카운티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김기영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김기영 씨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이 사건으로 김 씨를 포함해 4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 가운데 2명은 예전에 민사로 합의, 해결 중인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13일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보석금 조정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며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가 자택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책정된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10%의 현찰 다운 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급 돈 세탁과 2급 사취, 2급 사취 공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김 씨는 이번 형사기소 등을 팰리세이즈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기능이 발전하면서 경찰의 공무집행 장면을 촬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 촬영을 단속할 수 없다는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순찰이나 범죄자 체포 현장 등을 시민들이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없다는 지침이 뉴욕시경 일선 경찰서에 내려졌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수사 등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부서인 시경 치안감실에서 각 지역 경찰서와 순찰대 등에 시민들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은 또 시민들의 이러한 촬영 행위를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카메라를 막아 촬영을 차단하고 해당 시민에게 촬영 중단을 지시하는 것이 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촬영하는 시민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엔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실 시경의 순찰 지침서에서도 시민들의 영상 촬영은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은 촬영 행위를 제지해왔고 시민들을 체포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숨진 에릭 가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서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경찰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경찰과 공원관리국이 공원 주변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와 탑승객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주간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단속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경찰은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2,219건의 티켓이 발부됐고 이 중 546건은 성인, 1,673건은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는 어린이 사망 원인 1위이며 이 중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이 제일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37%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는 영유아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71%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180개 주립공원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뉴욕주법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성인과 아이 상관없이 $50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리전트 시험지를 분실한 뉴욕시 교육청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업 학점이 필요한 12학년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시험지 배달 회사가 미국 역사 리전트 시험지를 분실해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며 이르면 8월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험지를 분실한 학생은 퀸즈 자메이카에 있는 토마스 커리어 앤 테크니컬 에듀케이션 등 4개 고교 학생 127명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미국 역사 졸업 학점이 필요한 최소 8명의 학생 등 12학년 학생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시험지 분실이 해당 학생들의 미래 학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8월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까지 진행된 어떠한 재정 보조나 입학 허가 조건 등 변화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런 재시험 통보로 여름방학이 틀어졌다며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신용이 좋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플러스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론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제공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올해 이자율은 7.21%입니다. 현재 플러스론은 신청자가 5년간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거나 채권 추심, 주택 차압, 파산, 월급 압류 등의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지난 2012에서 13학년도에는 이로 인해 약 110만 명의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는 앞으로 대출 신청자의 악성 부채가 2,085달러 이하면 이를 융자 승인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고 불량 신용 기록 조회 기간도 기존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산 등 심각한 신용 불량 기록은 최대 5년까지 조회됩니다. 교육부는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인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는 11월 1일까지 최종안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15에서 16학년도에 맞춰 적용될 예정으로 불량 신용 기록 때문에 학자금 융자 승인을 받지 못했던 약 37만 명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플러스론 신청을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